네, 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뉴스 청취자들에게 적합한 격식 있고 권위 있는 톤의 라디오 방송 대본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아나운서,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군 군용기가 잇따라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란 방공망 대부분 무력화 주장에 큰 균열을 일으키며 전황뿐만 아니라 향후 확정 가능성과 협상 변수, 나아가 동맹국 역할론까지 뒤흔드는 중대한 신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지 시간으로 이란 남서부 상공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F-15 이스트라이크, 이글과 AD-10 썬더볼트 II 공격기가 각각 피격되는 3회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A-10 공격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선 남단에서 격추되어 추락했다고 밝혔으며 탑승했던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황을 단숨에 뒤집을 만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피격 사례는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실제 전장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의 잔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미군은 개전 이후 이란의 주요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겨냥한 방공망 제압 작전을 통해 사실상 제공권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평해왔습니다. 그러나 F-15와 A-10의 연이은 격추는 이란의 통합방공망 일부 전력이 살아남아 재배치 및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동식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수동형 탐지체계가 가동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군의 공중작전 운용 방식에도 재조정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방공망에 취약한 비스텔스 기종인 F-15와 적어도 근접 항공 지원에 강점이 있지만 방공 위협에 민감한 A-10의 임무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잔존 방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전 자산과 기만체, 그리고 원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전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격추 자체만큼이나 주목되는 것은 구조작전 과정에서의 위험성입니다. F-15 탑승자 2명 중 1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헬기들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적방공망이 살아있는 지역에서는 구조 임무 자체가 또 다른 교전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탑승자의 행방 또한 향후 파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이란이 해당 인물 추적에 나선 만큼 포로화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군사적 사안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와 협상 국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보전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미 공군도 격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부각할 기회가 되었으며 격추된 전투기의 잔해 사진을 신속히 공개한 건 역시 내부 사기 진작과 대외 억지 효과를 노린 행보로 분석됩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 방공망 대부분 무력화라는 기존의 설명과 실제 유인 전투기 격추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설명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시적 손실로 규정할지 아니면 잔존 방공 위협의 신호로 받아들일지가 향후 미군의 서사 관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 외교적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전투기 격추는 미국 내에서 보복 압박을 키우는 동시에 조기 출구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과 자제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양면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F-15와 A-10 격추 사태가 전쟁 판도를 곧바로 뒤집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은 미군이 제압되었다고 평가했던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잔존력이 실제 전장에서 미군의 전술과 서사를 동시에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손실로 끝날지 아니면 확정과 협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연쇄 신호로 이어질지는 향후 며칠간의 전선 움직임과 미군의 후속 대응이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